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정기금 누진제에 관해서 우리 특별하게 손쥐 주부님께서 참석해서 오늘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 거주하는 주부 손주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웠는데 제가 그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진짜 폭탄 같은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참 놀랬거든요. 산업용 전기는 또 비싸지 않고 싸다고 그러는데 서민들만 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제야 반발하니까 이제서야 뭐 누진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오시는데 제발 이번에는 신용만 내지 마시고 이제 합리적인 누진제 개선안을 해주셔서 국민들이 좀 편하고 즐겁게 살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추미애 당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옆자리에 가계부를 책임진 가정주부 아마 가슴이 벌렁하셨죠? 너무 놀랐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메꿔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머니 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폭탄 고지서 들고 해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와주신 것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직 민생입니다. 또 민생이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 민생을 보듬겠습니다. 어제 저는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별을 갈아엎은 전북의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당의 쌀값 대책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집권당의 민생 파업에도 저와 우리 당은 국민들이 더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민생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장관 회의만 가결을 보이콧하고 집권당은 국감을 파업하며 민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협치를 불통의 망치로 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감은 대통령 구하기 국감이 아닙니다. 민생 국감, 안전 국감, 게이트 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은 국회를 열어야 한다. 전쟁이 나도 국방위는 열려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대변한 헌법기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대표와 새누리당 대선 주자는 당론을 따르라며 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사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는 주장 또는 국론 분열이라 말하면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고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 오늘은 이 국회 계단에서 정치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참 제가 21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상태는 처음 겪는 일입니다. 번지수도 다르고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될 집권당 대표와 총리가 대통령의 심기관리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 부속실이 됐습니다. 대통령 행동대장이 됐습니다. 참으로 딱하고 한심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시 민생으로 돌아오십시오. 민생이 위기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민생비상 대책최고위원회에서는 우리 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개편안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님을 비롯해서 함께 해주신 이원욱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박재호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들, 이재정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기요금 피해를 입으신 시민이
시민을 대표해서 함께 해 주시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8월 전기요금 명세서 다 받으셨습니까? SNS를 보니까 높은 전기요금 이야기가 많더군요. 한전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사상 최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8월 검침 기준으로 291만 가구가 전월 대비 2배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871만 가구가 50% 이상 오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합니다. 요금이 아니라 세금 징벌입니다. 원인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입니다. 지금의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1단계와 6단계의 요금 단가가 무려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징벌적 수준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누진율입니다.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주택용은 13%로 산업용 57%에 비하면 훨씬 규모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국민들의 부담을 바탕으로 대기업에는 원가 이하 전기를 공급해주는 특혜를 줬습니다. 최근 5년간 20대 기업은 1.1조 원에 달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한전의 경영도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은 누진세 징벌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한전은 1인당 2천만 원의 성과급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서민은 애가 타는데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 자금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해서 민생을 책임지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생을 지키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상호 원내대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 민생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국감을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는 핵 문제와 핵 안보위기 해법에 대한 논의들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고, 산자위에서는 전기료 문제 및 또 한진해운 대책 등이 또 차분하게 논의되고 점검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마다 또 보건복지에서는 유해 생활 물질들이 또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는 그러한 측면들에 대한 점검, 또 여러 가지 치약 문제 등 또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잘 점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민생 국감입니다. 이런 민생 국감 현장에 왜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민생에 관심을 보이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제 교문위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미르 K스포츠 재단 새로운 사실들이,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이 점검됐습니다. 어제 그 상임위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가 추측했던 대로 고액의 할당 모금이 대기업 속에 이루어진 그 배후에 안정범 수석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 녹취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대기업 관계자가 왜 돈을 내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입니다. 또한 이렇게 모여진 돈으로 구성된 재단의 실무적 핵심이 차은택 씨라는 분이고, 이 차은택 씨라는 분이 대통령의 비선 실세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도 또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화 권력자로 등장한 이 차은택이라는 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또 한 번 이 미르 K 스포츠 재단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산자부가 진행하던 엑스포가 갑자기 왜 문화부로 이관됐고, 그 문화부가 왜 갑자기 차은택 씨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어제 교문위에서 논의되고 점검되었습니다만 조금 더 밝혀져야 할 사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국감 기간 중에 미르 K스포츠와 관련된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핵심 관련자들은 은폐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협조하고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에게 제가 경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는 키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재단의 이름을 바꾸고 재단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는 듯이 보이는 모습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농식품위원회에 나와서 하신 말씀들, 태도들을 보면 진실돼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리한 사실들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인의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경고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국회가 단독 국감으로 진행되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그 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다각적으로 이런저렇게 해법들을 논의도 해보고 대화도 시도해봤습니다만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원래대로 하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해임안을 거부한 대통령에 항의하는 그러한 행위를 사실 야당이 해야 합니다.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셨잖아요. 그럼 과거 같으면 원래 야당이 국감 보이콧하고 야당이 지금 막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은 차분하게 국감에 임하고 있는데 장관 해임되지도 않았는데 왜 여당이 의장 상대로 저렇게 단식 투쟁까지 하시는지 정말 저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게 집권당의 태도인지. 그래서 저는 정작 화를 내야 할 당은 야당인데 오히려 여당이 더 화를 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이 집권당이 좀 이제는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오히려 야당인 제가 호소합니다. 참 이거 야당 해먹기도 정말 힘든 20대 국회예요. 집권당 대표는 빨리 단식 풀고 오히려 집권당 대표가 이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거에 원내대표끼리의 대화가 막히면 당 대표들이 모이셔서 푸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대화 채널과 해법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도 전화하시는 기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이 됩니다. 말도 많고 또 여러 탈도 많았습니다만 이 법은 대한민국을 깨끗한 사회, 담합과 결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데 분명히 기여할 획기적인 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특히 적용 대상이 되는 대상 주체들이 불만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르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모범을 보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자영업,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일부 분명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특히 수산업, 농축산업의 피해들이 분명히 예견되고 있는데 이 대책들이 세워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2년여의 시행 유보 기간을 둔 기간 중에 이런 대책들을 다 마련하라고 한 것인데 정부는 너무나 이런 대책을 만드는 데 소홀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만 이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과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병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병관입니다. 한국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각 가정의 전기 소비량이 많이 늘었고 또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요금 폭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또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나름대로 제안도 했습니다만 정부는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또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누진제도 개편을 계속 지연해 왔습니다.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해지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를 하셨고 그 한마디로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고 졸속으로 요금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꼼수도 부렸습니다.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산자위원들께서 왜곡된 요금 산정 통계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더 내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가정용은 너무 비싸고 산업용은 너무 쌉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3인 가구 기준으로 미국에 비해서 약 80%, 프랑스에 비해서는 약 45% 비쌉니다.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전에 정부는 전력 사용을 과소 예측해서 전력 대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전력 부족을 막으려면 원전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반대를 덮으려고 활성단층 존재가 드러난 보고서를 감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왜 국민을 속여가면서까지 원전에 집착하고 전기요금 개편을 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에 전력 소비 억제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도입된 지 너무 오래돼서 현실과 맞지도 않고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지금의 전기요금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제여서 가격 탄력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지금처럼 6단계로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6단계를 3단계로 줄여서 국민 부담을 경감해주고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조금 더 올려도 됩니다.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전력기금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원전에 대한 집착을 그만 버리고 이제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전기요금제 마련에 나서주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홍익표 사랑자의 간사 발언 있겠습니다. 여기 나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마이크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 의원입니다. 지난 7월부터 해서 한 2달여 동안 저희들 그 당 TF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 TF에서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저희가 안을 확정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추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전국 상황 때문에 발표 시기를 하다가 오늘 그 민생 비상대책 최고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 김병관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싸다. 뭐 OECD 평균의 60%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통계에 기초한 사실 왜곡입니다. 즉 누진제를 폐기한 채 평균 가정요금을 곱하기 하면 그 수준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누진제를 감안하면 500km 이상 되는 구간부터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300km에서 500km 구간은 OECD 평균 수준에 유지하고 있고 500km 이상은 가장 비싼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만든 개편안의 크게 요약은 앞서 말씀드린 현재 6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율을 2.6배로 단계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제를 살펴보면 6단계에서 100km, 100, 그다음에 100 이상, 200 초과, 300 초과, 400, 500 이렇게 그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3단계로 151에서 350kWh, 그다음에 350kWh 이 3단계로 이상 초과로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 전력 요금을 보면 그 각 구간에서부터 굉장히 그 차등돼서 특히 이 400kW
400kg 초과금부터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요금 폭탄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구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우리 대한민국 가정 평균 소비량 가정에서의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300kg 초반대, 여기 뒤에 설명드린 312kg가 4인 가구 평균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근데 그 하절기에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 500kg 초반대까지 올라갑니다. 즉 자기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한 7, 80% 사용했는데 요금은 한 3배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탄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150kg까지는 기본 요금 없이 64.8원으로 킬로와트아워당 그 64.8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부터 전혀 늘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리고 152kg에서 350kW까지는 기본 요금 4,000원에 킬로와트아워당 130원 단가를 적용합니다. 350kW 초과 그 351kW죠. 그러면 이상은 기본 요금 8,000원에 170원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4인 도심 가구 평균에 312kW를 사용하는 가구가 현행 5780원을 전기요금으로 내면 우리 당의 개선안에 따르면 39,397원으로 인하됩니다. 만약 이 가구가 지난번에 그 산업부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그 5시간 이 에어컨을 사용했을 경우 한 달에 하루에 그 경우에 582kW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 요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배를 안 썼는데 요금은 4배가량 상승하게 되죠. 20만 원이 넘습니다만 우리 당의 개선안에 따르면 94,553원으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에어컨을 10시간 사용했을 경우에는 850kW 사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42만 원에서 14만 6천 원, 15만 원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즉 도시 가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400kW를 조금 넘게 썼는데 8만 6천 원이 나오지만 만약에 우리 당에 개선안을 적용될 경우에 6만 원으로 낮춰집니다. 그리고 754kW를 썼을 경우에 34만 원이 나온 것이 12만 7천 원 수준으로 인하되는 것이죠.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로 그쳐서 안 됩니다. 아까 여러 그 최고위원들께서 회의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그 현실화가 반드시 함께 수반돼야 됩니다. 아울러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찜통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산업이 국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전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현금 배당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 손실 및 국채은행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메꿔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에게 세금을 서민세 증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서 독점하고 있는 국가 국영기업의 이익은 적정 수준에서 국민의 그 서민의 경제생활에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독점적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여지 정도 그 수준에서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2번 정도의 계절적으로 2번 정도의 요금 폭탄이 있습니다. 이미 7, 8월 경우에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그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오면 11월과 2월 경에 서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폭탄이 또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성실하게 우리가 안을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여당도 안을 제시해서 함께 논의해서 금년 12월 안으로 전기요금을 개편해서 1월부터는 개선된 요금안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바꿔주기를 정부 여당이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즉 1월과 2월에 예상되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폭탄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그 다음에 기초 전력 보장제 등을 활용해서 에너지 복지 제도를 함께하면서 이런 개편된 전기요금 체계와 함께 에너지 복지 차원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호중 정책의장 발언 있겠습니다. 네, 윤호중 정책의장입니다. 지금 잘 설명 들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 당 전기요금 TF에서 마련한 전기요금 그 누진제 개편 방안은 이 누진 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또 그 구간 요금을 2.6배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을 통해서 서민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가정용 이 전기요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까지 이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11월, 12월 되면 또다시 이 전기요금 폭탄이 예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방안을 못 내놓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단기를 줄일 경우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은 올라가고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은 내려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바우처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내놓은 이번 전기 인하 방안의 특징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에 기본 요금, 그러니까 그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기본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적게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당장 그 전기 요금 개편 방안을 현실화할 수 있고 11월, 12월 요금에서부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의 바우처 제도를 하게 한다면 이것은 바우처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 전기요금은 전혀 인하되지 않습니다. 내년 1월서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 당의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조속히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제 우리 당에서 추미애 대표님을 모시고 전북 그 쌀값 파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그 만생종, 그러니까 늦벼 출하가 시작되는 10월 중순 이전에 쌀값 대책이 발표가 돼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쌀값 파동 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3당 정책위 의장과 경제부총리가 개최해온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이 새누리당과 또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에게 제의하는 바입니다. 제4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통해서 쌀값 대책과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국회가 비록 여당 대표의 식사 문제 때문에 이 정상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지만 농민의 생계 문제, 서민의 가계부 문제는 지금 한시 하루를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앞장서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손재희 주무께서 아까 홍익표 우리 정책위 부의장 말씀처럼 실평수 24평 아파트에 사시는데 아마 하루에 8시간 정도 에어컨을 켜신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받은 고지서에 36만 원 나오셨다고요? 33만 원. 네. 제대로 파악하신 거죠? 네. 평상시는 한 5만 원 정도 부담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한 6배 이상 나온 이 요금 폭탄을 보고 적절한 우리 당의 대책을 세우셨다 보고요. 정책위 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쌀값도 때를 놓치면 안 되고요. 이거 우리가 지금 햅쌀이라고 먹는 것은 조생종이고 만생종이 나오는 10월 중순에 대한 그때 대거 쌀이 방출이 되는데 그 전에 대책 수립이 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막을 수가 없다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농민들은 자식 같은 벼를 갈아엎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또 갈아엎는다고 합니다. 촉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여당 집권당 대표는 문그러 잠그고 민심을 외면하고 단식을 하고 있으니 할 일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당 정책위 의장과 경제 강요들이 모인 그런 민생 현안 점검 회의를 조속히 열도록 우리 정책위 의장님 적절한 때 잘 제안해 주셨고요. 이런 긴급한 문제, 쌀값 문제, 전기료 문제가 때를 놓치지 않고 국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님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환할까요? 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협조 주시면